여러분들 뉴스를 어디서 접하세요? 기사를 네이버에서 보시나요? 유튜브에서 보세요? 이제부터는 끝내주는 경제에서 보셔야 할 텐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사 접하는 통로가 정해져 있었죠. 포털이나 아니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곳에서 많이들 접하셨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 뉴스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국내 최고의 미디어 전문가인 슬로우뉴스의 이정환 대표님을 모셔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 오늘 대표도 하셨고, 미디어 오늘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매체인데 거기 사장도 하셨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저돌적인 저널리스트, 그 론스타 문제를 끝까지 파헤친 이 저널리스트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또 경영자로서 활동하시다가 슬로우뉴스 대표를 지금 또 하고 계신데 AI하고 뭐 뉴미디어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관심 많습니다. 슬로우 뉴스는 맥락과 통찰 그리고 해법을 다루는 대한 언론이고요. 온라인 공론장도 저희 주요 취재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깨알 같은 회사 홍보 감사드립니다. 네.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네. 지금 X로 이름 바꿨죠. 근데 소셜 미디어에서 뉴스가 사라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요즘 페이스북 피곤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광고가 잔뜩 많고 요즘 또 페이크 광고도 많고요. 그런데 다들 페이스북을 떠나지 못하는 건 한때 페이스북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좋은 친구들과 서로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경험들 때문일 텐데요. 이 미국부터 살펴보면 상위 100개 뉴스 사이트들의 트래픽을 분석해 봤더니 무려 55%가 빠졌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뉴스 사이트들의 사람들이 이제 접속을 안 한다. 그렇죠. 들어가지 않는다. 4월에 문 닫은 버즈피드 같은 경우는 88%가 빠졌고요. 아이고. 버즈피드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트래픽 많은 뉴스 사이트였는데 트래픽이 줄어들면서 망한 거죠. 그 배경에 이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변경이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 어떻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CNN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이 몇 달 동안 언론사 추천 트래픽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안에서 유통되는 언론사 링크 자체를 노출 비중을 확 줄여버린 거죠.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데 올해 들어 더 심해졌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뉴스만 줄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페이스북 안에서 유통되는 이제 그 사진 올리기도 하고 간단히 뭐 이 글을 텍스트로 올리기도 하고 동영상 올리기도 하겠죠. 근데 이 어떤 이제 언론사들은 기사 링크를 올리고 거기 설명을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초에 링크의 노출 비중을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링크가 포함된 포스트가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조회수 중에. 그러니까 링크를 올리더라도 링크 자체는 다른 사람들 타임라인이 잘 안 뜨도록 만들고 링크가 아닌 개인 신변이나 개인의 관심사, 개인의 뭐 이 먹방 아니면 연예인 이야기, 그다음에 뭐 사진 그런 것들을 노출을 늘리면서 언론사들이 보내는 링크를 그냥 알고리즘 차원에서 비중을 줄여왔다는 거죠. 이 비율이 최근 2년 동안 절반으로 줄었는데 원래도 많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줄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페이스북을 많이 썼는데 오랫동안 썼는데 네. 링크를 올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안 누르더라고요. 그게 노출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언론사 이제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써놓고 맨 밑에 링크는 댓글로라고 써놓은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링크를 걸면 노출이 확 줄어들기 때문인데 체감상으로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째로 올려놓는 것과 본문의 일부를 올려놓고 링크를 붙여놓는 것에 애초에 도달률, 이 노출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페이스북은 왜 그런 정책을 도입을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뭐 동기부여가 있을 거고요. 이 남들이 뭘 보는가에 관심을 갖는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말 중요한 뉴스를 뭐 100만 명이 보는 것보다 짜잘한 뉴스를 많이 와서 여러 가지를 보는 것, 이러면 더 자주 오고 더 오래 머물고 사람들이 공유하고 링크를 많이 하는 그런 그걸 이제 그게 이 페이스북의 이 광고 플랫폼이 도움이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는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특히 또 역사적 맥락도 있는데요. 트럼프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정치 기사를 보는데 힘들어했다는 거죠. 정치 기사가 피곤해졌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 기사를 노출시키면 사람들이 괴로워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거나 다음에 찾지 않거나 정치 기사를 많이 본 사람들의 충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알고리즘의 피드백 실험 결과 링크를 좀 줄이는 게 정치 기사 노출을 줄이는 게 이 사람들이 더 페이스북에서 행복하더라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요즘 많이 나왔던 얘기는 극단적인 정치적 의견을 많이 얘기하면은 그게 더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런 얘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당선에 페이스북이 기여하기도 했고 또 트럼프 시절에 트럼프 범프라는 게 있었거든요. 트럼프 시절에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뉴스를 많이 보고 뉴스를 공유도 많이 하고 실제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트럼프 시절에 유료 구독자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그 시절을 지나면서 너무 이제 지나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그러면은 거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뭔가 분노해가지고 그걸 표현하려고 뉴스를 막 소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네. 지쳐서 더 트럼프 이상 진영이나 반대 진영들이 뉴스를 소비하면서 뭔가 분노하고 싸우고 뭔가 그 열정을 표출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결국 트럼프가 지나고 바이든이 오고 이제 정치가 힘들어지고 괴롭고 피곤하고 너무 이 사람들 지치게 만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 페이스북에 많을수록 사람들이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차원에서 비즈니스적인 그 고려에 의해서 이런 걸 좀 줄이고 좀 밝고 따뜻하고 뭐 즐거운 이야기들 블링블링하고 공유하기 좋고 이거 먹어보고 싶고 여기 가보고 싶고 그런 것들 올리면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계속 클릭하고 더 오래 머무른다는 것이죠. 그게 더 지금 인기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는 또 기억나는 게 페이스북이 뭐 가짜 뉴스 퍼뜨렸다고 굉장히 또 미국 정치권이 얘기죠. 미국 정치권에서 그렇습니다. 압박도 받고 예. 뭐 그러지 않았었나요?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던 그 대선 때 가장 많이 읽은 뉴스 톱 10을 뽑아보고 가장 많이 읽은 허위 조작 정보, 이를테면 가짜 뉴스죠.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의 페이지뷰로 뽑아봤더니 가짜 뉴스의 페이지뷰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지 않는데 이걸 누가 보나라고 했더니 나는 보지 않지만 누군가가 허위 조작 정보들을 열심히 보고 거기 속아 넘어가고 어떤 사람들 그걸 믿고 트럼프를 찍기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시 클린턴이 되면 이민자들이 엄청 늘어날 거다라는 가짜 뉴스 같은 것들에 사람들이 실제로 속았다는 거죠. 그걸 겪으면서 페이스북이 실제로 밝힌 통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 뉴스는 인게이지먼트가 훨씬 많은데 진짜 뉴스에 오히려 적더라. 이건 문제 있다. 이걸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사람들이 정치 뉴스에 이렇게 열광하는 문화를 방치하면 가짜 뉴스의 이 숙주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약간 또 이렇게 네. 목욕물 버리다가 네. 목욕통에 있는 애기까지 같이 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렇지만- 가짜 뉴스를 덜 노출시키겠다고 하면서 뉴스 자체를 노출 안 시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 악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 광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400조 원 정도 매출이 되잖아요. 네네. 이걸 계속해서 키우는 게 목표인데 좋은 뉴스를 많이 보여서 사람들이 진짜 정보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은 페이스북의 사명이 아닌 것이죠. 페이스북은 그렇다 치고 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포털에서 뉴스를 많이 보지 않나요? 그렇죠. 어때요? 한국도 이제 페이스북 좀 더 높아지긴 했지만 한국은 언론사 사이트 직접 방문 비율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6%가 대부분 다 포털이나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봤죠. 소셜 플랫폼에서 뉴스를 봤는데 네이버 다음 같은 데서 이제 네네. 뉴스를 본다. 이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 50에서 60 정도, 적어도 3, 40은 되는데 50에서 60%가 그 회사 언론사 사이트, 사이트를 방문한다는 거죠. 뭐 조선일보 사이트, 한겨레 신문 사이트 이런 데 뉴스토마토, 만나는 한겨레, 뉴스토마토 조선닷컴을 뭐 이런 방문해서 데 뉴스를 만나는 보는데 거지. 한국은 그 비율이 4%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대부분이 이제 포털에서 뉴스를 보는데 놀라운 건 또 포털조차도 이제 뉴스 비중을 줄이고 있다. 아, 그래요? 한국에서도 줄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 역시 사람들이 뉴스를 너무 힘들어하고 사람 뉴스를 보면 재방문 비율이 낮아지니까 뉴스가 아닌 다른 것들 말랑말랑한 것들 계속 보여주는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근데 포털에서 뉴스를 줄인다는 게 어떤 의미죠? 뉴스 네이버를 사이트가 따로 보면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뉴스가 나오고 왼쪽으로 넘기면 이제 다른 그 쇼핑이나 다른 이제 즐길거리 나오는데 오른쪽 넘기 비율이 줄어들고 있거나 오른쪽 넘기는 사람들이 충성도가 낮거나 비즈니스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포털 네이버의 뉴스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 자체가 줄고 있다. 이렇게 자체가 줄고 있고 해서 노출 덜 네, 시키고. 언론사를 방문한 사람도 줄고 있고 포털에서 뉴스 소비 자체도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네, 줄고 있다. 네네. 그래서 네이버 모바일을 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작년 1분기 대비 46%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6% 절반을 똑같이 줄었다. 네이버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 자체가 절반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이버에 와도 뉴스를 보지 않거나 뉴스를 5개를 클릭했던 사람이 이제 뭐 3개밖에 클릭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너무 힘들어한다. 뉴스를 싫어한다. 그리고 뉴스가 돈이 안 된다라는 걸 포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 이제 그렇게 덜 보는 가운데서도 뉴스와 네. 관련된 이제 포털 제휴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또 발칵 뒤집혔는데요. 다음이 보통 이제 포털과 언론사 제휴가 가장 높은데 이제 콘텐츠 공급자 제휴가 있고요. CP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뉴스 스탠드 제휴가 있고 검색 제휴가 있는데 이 CP 제휴는 한 80 몇 개밖에 안 됩니다. 85개고요. 검색 제휴가 이제 다음이 한 2,000개 정도 되고 네이버가 1,000개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검색을 키워드를 넣으면 언론사를 쭉 보여줬죠. 관련된 기사들을. 근데 다음이 23일부터
CP 언론사들만 노출하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00개 업체들은 아예 뉴스 검색에도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언론사들은 다음에서 유입되는 독자들을 완전히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언론사나 새로운 언론사들은 노출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뉴스토마토도 아마 노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슬로우 뉴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마이너지만 굉장히 좋은 뉴스를 만드는 언론사들이 이제 아예 포털에 사라지게 된다. 지금 이게 다음부터 시작했지만 네이버도 이걸 이제 옵션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아마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도 아마 이걸 전면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언론사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뭔가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초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데 고대의 전쟁에서 다들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저 요새 구글 가서 이렇게 검색하면은 아예 사이트 제가 신청을 했더니 그냥 AI가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예 뉴스 사이트를 안 가게 되는데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의 접근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뉴스토마토를 봤어, 아니면 한겨레를 봤어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뭐 봤어라고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기사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기사를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는 거죠. 인공지능이 답변을 해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물어보세요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 창을 띄워놓고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찾아 들어가는 방식인데 거기서는 링크가 들어설 틈이 없죠. 과거에는 포털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링크를 타고 언론사로 들어가고 언론사들은 그렇게 보는 뉴스가 96%의 독자들이 소셜 플랫폼에 있었는데 이제 그 독자들이 아예 이쪽 넘어오지 않고 소셜 플랫폼에서 모든 걸 다 소비해버리는 그리고 사실 소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그 콘텐츠라는 것도 언론사 기사를 긁어가지고 학습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대상이 이제 언론사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고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소비자들한테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어쩌면 더 편해질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 뉴스를 생산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답답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AI가 학습하는 그 콘텐츠라는 게 그동안 이 온라인 공론장의 다양성, 다른 수많은 언론사들의 이 열정적인 뉴스 생산, 저널리즘을 양분으로 해서 성장한 건데 이 시스템이 언론사를 고사시킨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콘텐츠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고 저널리즘의 동력이 줄어들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그런 와중에 제가 보니까 저 이정환 대표님 페이스북에서 봤나 봐요. 뉴욕타임즈 있잖아요, 미국에. 거기는 유료 구독자가 뭐 1,0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렇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뉴욕타임즈가 무려 유료 구독자 1,0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그런 이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안타까운 건 뉴욕타임즈밖에 없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조금 늘어나다가 지금 찌그러들었고 버즈피드도 망했고요. 수많은 언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뉴욕타임즈의 승자 독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언론사들에게는 독자들이 기꺼이 돈을 낸다. 뉴스에 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돈을 낼 만한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언론사가 없었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그만큼 이제 경쟁력과 신뢰, 평판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시대로 간다는 것이고 AI 시대에는 훨씬 더 그런 경쟁이 가속화되겠죠. 이게 지금 요즘 정치의 시대가 와가지고 40개 나라에서 내년에 대선하고 총선이 치러진다고 뭐 폴리코노믹스라고 새로운 말도 막 만들어냈어요. 근데 사실은 언론사의 뉴스라는 게 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결국은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될 건데 이게 선거 국면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참 이거 걱정이네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한 걸 정리를 해보면 일단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팔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다음에 또 포털의 아젠다를 쫓아가는 방식으로 언론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아까 뉴욕타임즈 이야기를 하셨지만 의제 설정의 영향력이 한동안 포털이나 소셜 플랫폼 옮겨갔던 것 같지만 이제 그 플랫폼들이 뉴스를 버리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러면 언론사가 의제 설정의 영향력,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마 내년 총선에서도 사실상 미니 대선으로 엄청난 그 갈등과 이 진영 논리가 충돌할 텐데 거기서 언론사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주도할 것인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복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을 끌어내고 영향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은 심해질 것 같은데 전망은 그렇게 밝은 얘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뉴스 소비는 포털에서나 페이스북에서나 줄고 있고 소멸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뉴스 소비는 독점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도 하고요. 모두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려고 하죠. 거기에 저널리즘 윤리나 어떤 공정성이나 높은 신뢰, 가치 같은 정통적인 경쟁 문법보다는 지난 선거에서 보면 뭐 생태탕이나 아니면 뭐 줄리 논란이나 뭐
향수 욕설 같은 논란, 지엽적인 논란들이 의제를 뒤흔드는 그런 경향이 사실 플랫폼이 만든 의제 설정이 사라진 시대의 어떤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저널리즘 의제 설정을 복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미셸 오바마가 했던 얘기가 생각나네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해서 이런 때일수록 네, 더 고급 품격 저널리즘이 있게 필요한 가야죠.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 그 좀 희망적인 이야기도 한번 대안에 대해서 나와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의 이정원 대표와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